어려서 학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너무 부담일 것 같았고. 사실 개인 레슨이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집중적으로 10분을 배우느냐 아니면 지금 음. 40분을 딱 아예 앉아서 딱 배우잖아요. 저는 예체능에 좀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수강생 부모에게 궁금하셨던 부분을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이 답변은 지극히 개인적인 네.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의 7살 딸을 둔 엄마의 주관적인 의견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잘하실 수 네. 제가 근데 질문하는 거는 처음이라 되게 어색하게 뚝딱거릴 수도 있어요. 저도 답하는 게 처음이에요, 선생님.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네. 제일 궁금했었던 질문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이에게 개인 레슨을 시키기로 딱 결정을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기준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뭘까요? 제가 일단 학원이 아니라 개인 레슨을 선택한 이유는 저도 어릴 때는 이제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고 레슨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런 경험이 없기도 해서 어. 애초에 염두를 해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딸이 시작을 6살에 했거든요. 그래서 6살에 했으니까 너무 어렸고, 너무 어려서 학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너무 부담일 것 같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길에서 시간 보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라이드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음.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혼자 못 가니까 제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또 그 사이에 그 뻥 비는 시간, 그게 또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맞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어리다 보니 학원은 보통 뭐 2회, 3회, 많으면 5회 네. 이렇게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놀 시간이 너무 없겠다, 집에서. 어차피 이런 피아노나 이런 것들은 집에서 이제 연습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실력이 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학원에만 많이 간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라서 연습을 열심히 시켜야지 생각을 하고 개인 레슨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피아노만 얘가 배워야겠다 하면은 또 선택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40분 해서 맞아요. 주위 사람들이 다 그걸 모르서 일주일에 40분 해서 피아노가 되니? 피아노가 실력이 느니? 전 그러죠. 연습을 매일 해야지. 그러니까 저희 찍었던 전 시리즈 그 영상에서 맞아요. 선생님께서 진짜 저한테 해주셨던 질문이 이제 가성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네. 사실 개인 레슨이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가격 대비. 그쵸. 근데 학원 가면 보통 10분, 20분 선생님이랑 하고 혼자 하잖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집중적으로 10분을 배우느냐 아니면 지금 40분을 딱 아예 앉아서 딱 배우잖아요. 그런 또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할 때 확실히 네. 그러니까 엄마의 성향 차이도 맞아요. 있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쨌든 피아노를 배워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엄마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뭘 이렇게 다른 과목도 시킬 맞아요. 때 얘가 이걸 배우면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이런 사람으로 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피아노 배워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열이면 열 똑같은 말을 일단은 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음악을 즐기는 아이가 되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조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이제 배웠어요. 즐겨 치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하지는 않는데 아이가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형님 하시는 말이 헤드폰을 끼고 헤드셋을 끼고 엄청 막 빠른 곡을 막 이렇게 막 친대요. 그럼 스트레스가 풀리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그래서 네. 저는 예체능에 좀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걸로 풀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조금 접하면서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어릴 때부터 저희 초등학교가 예중 예고랑 이제 같이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숙제나 이런 것들이 클래식 공연 몇 회 보고 오기, 너무 뭐 좋다. 예술의 전당에 무슨 뭐 보고 오기,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미술 전시회 몇 번 보고 오기. 이래서 그거라던가. 도시에 살아야 돼. 이래서 도시에 살아야 돼. 네, 그래서 또 겨울 되면은 늘 봤던 게 호두깎이 인형이랑 백조에서 어머. 발레 공연. 거기 학교 안에 이제 그 리틀앤젤스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음. 어른이 되어서 중간에 이제 공부하느라 중고등학교 때는 뻥 빈 기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어른이 돼서도 이제 좀 친한 것 같아요. 네. 조금 음악이랑. 너무 좋죠.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애기들 보면은 이제 유튜브 너무 많이 보고 쉬는 시간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너무 네. 다른 거죠. 이게 유튜브를 보면 보다가 끊어버릴 수 있는데 음. 클래식 공연을 보다가 나가버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충동을 많이 느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재미없다. 클래식 공연 맞아, 그럴 뭐가 수 있어. 재미있겠어요 그때는. 근데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몸에 스며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은 좀 욕심이 생겨요. 네, 많이 생기고 계세요. 아주 잘 쳤으면 좋겠다. 이거보다 더 오늘 한 번 더 막 그런 침사식은 네. 원래 맞아요. 진짜식은 원래 어쩔 수 욕심이 없습니다. 네, 계속 욕심이 생기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기는 해요. 피아노를 통해서 내 아이와 좀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좀 더 멀어졌다고? 둘 다 있죠. 멀어진 건 다들 아실 것 같고 일단 함께 나눌 대화 주제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동요를 이렇게 배워오면 저희가 이거 악보 한번 뭐 찾아볼까? 라는 거 없으면 그랬던 적도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한테 이거 혹시 악보 있으시면 사진 한 번만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같이 이렇게 쳐보고 아이가 아직 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쳐주고 같이 노래도 불러보고 그리고 어딜 가나 뭐 악기나 음악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아이가 관심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중앙박물관을 갔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을 갔었는데 그 앞에서 마침 국악 공연을 하는 거예요. 국악 공연을 하는데 저도 사실 국악은 잘 모르고 아이도 국악은 거의 처음 접해 본 거고 악기 자체도 되게 생소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거 리허설부터 시작해서 그 본 공연까지를 그 돌 계단에 앉아서 계속 보더라고요. 계속 보면서 물어봐요. 엄마 지금 소리 나는 악기가 뭐야? 어머. 근데 저도 잘 모르니까 계속 찾아요. 막. 저기 검은 옷 입은 저분인가? 저분인가?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막 대화가 어머, 그렇구나. 이거 만약 음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아이가 그 관심이 있었을까요? 근데 제 생각엔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엄마가 이미 음악에 관심을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아이도 같이 재밌어서 더 관심을 보이지 않나?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는 엄마랑 아빠가 그닥 음악에 관심을 같이 가져주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피아노 선생님 되셨어요?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오히려 이제 더 관심 있게 보니까 아이도 저거 재밌어 보이는데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어쨌든 네. 아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레슨 끝나고 아이가 저한테 하는 질문보다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질문이 훨씬 많을 때가 있어요. 아이에겐 관심이 네. 있어야죠. 네. 그래서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근데 이제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멀어진 거는 하나예요. 좀 이제 싸울 일이 조금 생겼다는 거. 그래서 연습을 시킬 때 이제 저도 늘 마음을 다잡는데 이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수업 시간에 아이가 선생님한테 엄마랑 연습 못하겠다. 맞아요. 근데 엄마랑은 하기 싫다며. 맞아요. 싫다고.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되게 이렇게 피아노 잘 치는 아이들의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인터뷰에서 엄마랑 연습 안 한다고. 엄마랑 하면 자꾸 뒤에서 한 번 더. 야, 틀렸잖아. 막 이런다고. 근데 그때 보면서 내가 정상이구나. 엄마는 정상적인 엄마 엄마였어. 역할만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역할도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근데 한 명 정도는 악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명 정도는 이렇게 푸시하는 엄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하고 계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것도 중에 하나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믿고 이제 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시는데 중간중간 좀 어머님들의 마음에서 이거 얘 계속 진짜 시켜도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기는 해요. 다른 과목들에서. 그죠. 그래서 피아노를 계속 얘를 배우게 할지 중단할지 고민한 적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피아노는 아직은 중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다행이다. 선생님 속마음이 나왔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뭔가를 시작을 하면 일단은 끝을 보자 주의기도 하고 제 성향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딱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건 꼭 해야겠다. 이거는 맞나? 이거 시키는 게 맞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얘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피아노는 전자였어요. 이거는 무조건 모든 악기의 기본이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어릴 때 시작한 것도 좀 더 크면, 제가 설득을 못 시킬 수 있잖아요. 안 피아노를 되죠.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 조금 이렇게 꼬셔서 가능할 때 시작을 한 것도 이거는 좀 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둘째 5살짜리 축구를 보냈어요. 오, 네. 그리고 두 번 딱 가고 이제 관 보는데 처음 갈 때부터 긴가민가 한 거예요. 얘가 축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라이드를 할 수 있을까? 첫째 라이드 하면서 얘도 챙길 수 있을까? 그래서 막상 가서 한 번 갔는데 보면서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 근데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2회차에 이제 호루라기 삑 부는데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모르는 거지. 호루라기를 부르면 달려가야 해라는 거를 모르고 친구들이 달려가니까 그제서야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이 갑자기 좀 애처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관뒀어요. 그래서 그때 또 느꼈죠. 아, 긴가민가한 건 아니구나. 아닌 거구나 해서 피아노는 일단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언젠간 중단을 고민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아이가 너무 지치거나 아니면 이걸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국영수를 공부할 시간이 맞아요. 부족해진다거나 이게 진짜 현실적인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고민을 하게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진짜 전공이 아니라면 우리 보통 초저까지만 예체능을 하라고 하잖아요. 저까지는 네, 하라고 저까지는. 하잖아요. 까지만이 그쵸. 아니라 우리- 까지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때 아니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이런 말들이 많아서. 맞아요. 네, 너무 근데-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냥 시작을 했으면 어느 정도 칠 줄 알아야 그만 둘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씁쓸한 현실이긴 하네요. 네. 그래도 요즘은 유치원생들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왜 음악 교육은 포기하지 않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이미 좀 앞에서 맞아요. 말씀해 주시긴 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은미체 예체능에는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만 봐도 아이가 배우는 걸 보니까 정말 처음에 악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음표 하나하나를 배우고 악보를 읽어가고 한음을 쳐보고 마디를 완성해가고 한 곡을 완성해가고 이 과정이 저는 살면서 이제 배워야 하는 큰 부분을 되게 압축해서 딱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내가 힘들어도 앉아 있어야 돼. 한 군데 앉아서 반복적인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걸 도달해 나가는. 되게 어렵잖아요, 아이들한테. 틀려도 다시 해야 해. 그런데 어느 순간 성취감도 느껴. 근데 그거를 너무 좋은 건 음악으로 하잖아요. 살면서는 되게 힘든 걸 부딪혀가면서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아끼고 들리는 게 있고 이렇게 힐링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배우는 게 너무 좋아서 포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울 뻔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진짜 그 아이가 이번 그 콩쿠르를 준비하는 과정도 얘가 진짜 다른 데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맞아요. 이 압축해서 이렇게 얘가 경험을 하는구나. 이게 분명 다른 삶에 얘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푸시를 하죠. 네. 근데 이런 어떻게든 거를 좀 도달해야 된다. 알아주시는 어머니를 만난 것도 되게 맞아요. 행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저는 이 은미체가 살아가면서 저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도 맞습니다. 미술을 전공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진짜 운동을 하거나 이런 뭔가 힐링이 돼요. 그걸 아이도 꼭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한 30살이나 한 40살 돼야 돼.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요즘, 근데 저도 그래요. 요즘 느끼고 있어요. 옛날에는 피아노 칠 때 그냥 남들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거에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다 봐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를 약간 뽐내는 거에 대한 행복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아이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많은 걸 내려. 많은 거를 또 느끼게 돼요. 맞아. 아, 이게 이제 진짜 내 행복이 뭔지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해요. 피아노를 잘 시켰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요즘은 좀 저희 아이가 지금 꿈이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오, 아예 삶 네. 자체가 피아노예요. 요즘 조금 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아이들은 언제 바뀔지 맞아요. 몰라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근데 요즘 이제 콩쿠르 준비를 하면서 틀릴 때는 이제 진짜 난리가 나요. 울고 막 짜증 내고 막 그만해 막 이러면은 아 이게 끝까지 할 거야. 막 왜 그만하라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치는데 어느 딱 순간에 어느 날 되게 기분 좋은 날 되게 잘 쳐질 때가 있어요. 아이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밖에서 막 일하면서 이제 들어요. 가까이 가 있으면 이제 화를 내니까 너무 가까이 싸우니까. 가면. 그래서 좀 멀어져 있으면 어느 순간 딱 잘 치고 딱 되게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엄마 들었어? 나 이거 진짜 잘 쳤지. 근데 그때 그 아이의 그 반짝반짝한 눈이 이거 진짜 잘 시켰다. 네. 이거 아니면 지금 유치원에서 내가 한글 잘 쓴다고 눈이 반짝거릴 거야. 아니면 영어 한다고 반짝거릴 거야. 그래서 그렇지 않거든. 신기하게도 이거는 자기만이 오롯이 자기의 공간에서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진짜 잘 시켰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아이의 네. 표정을 보고. 맞아요. 엄마들은 거기서 많은 거를 또 이렇게 화가 났던 마음이 그 맞아요. 표정 하나에 마음이 스르르 녹기도 하고. 아이의 표정, 어. 아이의 그 한마디. 맞아요. 뭔가 그게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한마디가 있어요. 이래서 아이들은. 감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기승전 감정. 근데 첫 영상 찍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그 선생님 어딨냐고. 여기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 진짜 이 감정을 읽어주는 이런 데가 많이 없다. 근데 있긴 있겠죠. 하지만 있긴 있으시겠지만 많이 없다. 저도 사실 이걸 깨닫게 된 게 아이를 키우고 좀 큰 아픔이 좀 왔었을 시기에 이게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엄마의 감정뿐만 아니라 뭐 선생님의 감정 이런 게 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때 이제 감정을 좀 담아서 피아노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감정이 너무 중요한데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피아노라는 너무 좋은 이 악기가 있잖아요. 아이템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선생님한테는 너무 좋은, 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애를 키우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원래 그 메리트, 되게 좋은 메리트예요. 진짜. 너무 네. 부러운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질문이긴 해요. 근데 제가 아이 얘기하다 보니까 막 눈물 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원래 나이가 들어. 그런가 봐요. 나이 들어.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피아노를 배운다는 것에 대해 예전이랑 생각이 달라진 점. 처음 이제 좀 가볍게 시작했죠. 6살에는 너무 가볍게 그냥 한번 쳐보자 했는데 지금 사실 조금 욕심이 생기기는 해요. 뭐 전공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얘가 좀 더 근데 빠른 아이가 나이에.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빠른 나이에 내가 보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어머니 그만 보셔야지. 아니 이게 보다 보니까 점점 더 잘하는 아이, 점점 맞아요. 더 막 영재 아이, 막 자극적인 영상이 난리 났어요. 막 다들 막 확 고개를 일단 저희 아이는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막 제가 이처럼 느껴봐. 고개를 이렇게 좀 해봐. 이러는데 저기 흔들어봐. 왜 엄마? 선생님이 이렇게 치라고 했어. 정말. 선생님이 바른 자세로 치라고 했어. 그래서 멀리는 못 가겠구나. 여기서 요 정도 어느 정도 얘가 이제 한계가 있겠구나 했는데 근데 제가 지난 영상을 찍고 선생님을 만나고 또 늘 수업이 끝날 때마다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이제 어떻게 수업이 바뀌었어요? 끝나고 저는 보통 잘했냐 못했냐를 이제 기준으로 여쭤봐요. 아, 근데 그럼 저도 그래요. 선생님은 저도 그래요. 다른 과목에서 얘 맞아요. 오늘 잘했나요? 수업 괜찮았어요? 집중은 잘했나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피아노 소리가 좀 안 들리던데. 오늘 아이가 맞아요. 컨디션이 안 좋았나요? 근데 선생님은 꼭 감정을 얘기해 주세요. 이 아이가 오늘은 어떠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이렇게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가르쳤습니다 할 때도 얼마 전에도 제가 그게 콩쿨 이 곡을 자꾸 틀려서 아이가 한동안 나 이제 콩쿨 안 할래. 너무 힘들어. 이랬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다음날 딱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이 아이보다 더 틀려주셨잖아요. 그때. 네. 막 틀리게 막 괜히 연주를. 어. 아이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끝나고 엄마 내가 선생님보다 잘 쳐. 엄마 선생님 되게 많이 틀리더라. 뭐 이런 거. 일부러가 아닐 수도.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음. 제가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저는 엄마들은- 어떻게든 더 잘 쳐요. 얘보다. 이소라 이거 봤어? 제가 그 콩쿨곡을 똑같이 이제 연습을 해서 네. 지금 치는데 이소라 이렇게 쳐야 돼. 여긴 박자가 이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걸 딱 했는데 제가 이게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를 위한 거고 제 생각을 진짜 많이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욕심을 많이 내려놔야겠다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여기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엄마의 눈으로 보는 거랑 선생님의 눈으로 볼 때랑 이게 많이 달라요. 저도 이제 엄마의 눈으로 싹 바뀌었을 때는 맞아. 이렇게 되게 혼내야 되는 부분들만 보이거든요. 근데 맞아. 어려워요. 저 선생님 딸 한번 제가 이제 베이킹 맞아요. 가르쳤을 선생님이시. 때 너무 아이가 바른 거예요. 아니 저 선생님이 애를 혼낸다 했는데 얘가 혼날 때가 어딨어? 아니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얌전하게 뭔가 수업에 집중을 잘하고 선생님이 되게 의아해 하셨어요. 그때 수업 끝나고도 정말요? 저희 딸이요? 저희 딸이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친자식은 오늘의 맞아요. 결론은 똑같네요. 친자식은 어려운 또 거. 결론은 항상 아이에 대한 선생님한테 맡겨야 되는 게 맞아요. 정답인가 봐요. 그런 거.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맞아요. 중요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그건 진짜 중요한 거. 저희도 그랬잖아요. 좋은 선생님의 역할로 제 인생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맞아요. 엄마지만 좋은 선생님으로서 좀 인생 맞아요. 선생님으로서 잘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아이를 잘 가르쳐 주는 걸로. 화이팅. 네. 아이 얘기 하다 보면 맞아요. 마지막에 너무 힘들게. 그래서 오늘은 되게 선생님은 또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구나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이거 말고도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여론까지 찍고 첫 영상이니까 제가 질문하는 근데 이제 좀 더 가벼운 질문들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레슨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약간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 이런 것도 그런 거 재밌을 좋네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다음번에 이제 번외편으로 네, 짧게 댓글로 짧게. 조금 맞아요. 써주시면 너무 더 좋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또 한 번 재밌는 영상을 네. 찍어요. 저희 지금 긴장 조금씩 풀리고 있거든요. 네. 아직 긴장이 아직 남아서 풀리면 더 재밌게 찍어볼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